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분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으십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새벽에 혼자 눈이 떠져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십니까? 아침밥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숟가락을 들기가 싫었던 날이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한테도 연락 못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음 앞에 조용히 앉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직장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 숨 가쁘게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 얼굴이 낯설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언제 이렇게 됐나? 나는 언제 이렇게 늙은 거지? 그 순간의 적막함을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계단이 두렵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하나씩은 아픕니다. 병원 가는 날이 늘어갑니다. 처방전 종이가 두꺼워집니다. 약통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나를 버텨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혼자 삼키신 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들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섭섭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왠지 거리가 생겼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습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줬는데 밥 굶어가며 학비 된 것도 몸이 아파도 내생 못하고 일 나간 것도 그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왠지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느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혼자 꾹 누르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셨고, 어떤 분들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나셨습니다. 전화 한 통 하고 싶어도 괜히 귀찮게 할까봐 참게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가도 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왠지 나만 투명인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은 역시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 고요함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너질 이유가 수백 가지였는데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에서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새벽을 견뎌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미 위대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니체를 만나기 전에. 오늘 이야기할 철학자는 니체입니다. 니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낯선 이름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철학 강의가 아니니까요. 오늘은 그냥 니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니체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아팠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위장이 나빠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살아있는 동안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필연적인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Amor fati. 라틴어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을 못 본 척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병도, 만남도, 이별도,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일부로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고통을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이악 물고 참으셨습니다.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행복해지겠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고통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동안은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이 사라질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때 강해집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이 힘든 시간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들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순간부터 고통은 다른 얼굴을 합니다. 니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젊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깊이 울리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이 문장의 증거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사시는 72살의 할머니입니다. 실제로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2살에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분이었는데 60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남편을 돌보셨습니다. 10년이 넘게. 그러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혼자 계셨습니다. 무릎도 아프셨습니다. 당뇨도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지. 근데 있잖아. 그 외로움도 내 거잖아. 그게 나이 먹으면서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니체를 읽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다다르셨습니다. 외로움도 내 것이다. 이 고통도 내 친구다. 그 태도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병원 대기실에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합병원 내과 대기실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70살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점퍼에 모자를 쓰시고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이분 번호가 불렸습니다.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데 표정이 담담하셨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혼자서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발걸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 저 등 뒤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쌓여 있을까? 혼자 병원을 다니는 것이 처음부터 익숙했던 분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담담함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담담함이 바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감정 폭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이분들도 생각합니다. 말없이 혼자 아픔을 사귀고 사는 어르신들. 아무한테도 짐이 되기 싫어서 힘들다는 말을 못하시는 분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바쁠까봐 참은 분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안고 사시는 분들. 그 고통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고통을 통과한다. 상처 없는 삶은 얕습니다. 아픔 없이 지나온 인생은 넓이는 있어도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그 통과가 당신을 이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그 눈빛,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눈,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 태도, 섣불리 흥분하지 않는 그 침착함. 그것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봐야 생깁니다. 아파봐야 생깁니다. 잃어봐야 생깁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이미 철학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한다는 것. 그럼 아모르 파티를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몸이 무겁게 일어나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몸이 이렇게 무거운 건 내가 오래 살아왔다는 증거구나. 자식한테 전화가 잘 오지 않아서 서운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그만큼 많이 줬구나. 저 아이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구나. 새벽에 혼자 누워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마시고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 불안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 너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내가 더 커집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힘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지도 모릅니다. 후회에 대하여
살아오신 분들 중에 후회가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잘 해줄 걸, 그때 좀 더 이해해 줄 걸. 후회는 묘한 감정입니다. 과거를 향해 있는데 현재를 괴롭힙니다. 니체는 후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과거를 원한 것처럼 살아라.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 고통을 겪었겠냐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이별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깊이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단단함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그 눈물을, 그 고통을 당신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조용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저는 감히 다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당신은 쉽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밥을 굶으면서 자식들 학비를 댔을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색하지 못하고 일 나간 날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빈자리를 혼자 채워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귄 밤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면서도 괜찮아 라고 했을 겁니다. 힘들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치러낸 것들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들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것들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인간이 가장 자유롭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고통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직 모르셨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삶에서 힘들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아프신 것, 외로우신 것, 서운하신 것, 그것을 떠올리시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속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내 인생이다. 이 고통도 내 것이다. 나는 이것과 함께 오늘을 살아간다.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것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나의 하루구나 하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운. 니체가 마지막에 남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나는 똑같이 살겠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의 완성입니다. 내 고통까지도, 내 실패까지도, 내 상실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 인생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 그 세월이 이미 위대합니다. 새벽에 혼자 눈을 떴던 그 밤들.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그 고통들. 몸이 무거웠어도 일어났던 그 아침들. 눈물이 났어도 삼켰던 그 순간들. 그것이 모두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고통을 통과해 온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당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철학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함께하겠습니다.